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가지 진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밤에 화장실은 몇 차례나 다녀오셨습니까? 한 차례, 두 차례였습니까? 혹 세 차례 이상인 분도 계실 겁니다. 새벽 2시경 갑작스러운 복부의 불편함으로 잠에서 깨어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또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몸을 일으키지만 몸은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두운 실내를 조심스럽게 지나 화장실을 다녀온 후 다시 잠자리에 누워도 정신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만하면 새벽 4시 무렵 또다시 신호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들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말하지 않을 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과연 이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제가 진료 현장에서 뵙는 많은 어르신께서도 이와 같은 고충을 토로하십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면의 질이 저하되니 주간 활동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일상적인 피로감, 집중력, 저하, 졸음 등을 호소하십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증상을 의학적으로는 야간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간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학적 정의에 따르면 수면 중 소변을 보기 위해 한 차례 이상 잠에서 깨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한 번 정도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룻밤에 2차례를 초과하여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치료가 필요한 야간뇨로 진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증상은 얼마나 흔하게 발생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과반수가 야간뇨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비율은 더욱 증가합니다. 이 통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증상이 일부 개인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겪는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수면 방해 요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바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신체 어딘가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을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삶의 전반적인 질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4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 첫째, 야간뇨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저해하는지입니다. 이 증상이 삶의 질을 어떻게 떨어뜨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의 질 저하는 물론 여러 건강 문제를 야기합니다. 개인의 안전, 심지어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야간뇨의 발생 원인에 관한 것입니다. 왜 수면 중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호르몬의 변화 때문인지, 방광 기능의 문제인지, 혹은 다른 기저질환이 숨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실용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주목할 만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 하나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편안한 수면을 돕는지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의료기관 방문 이전에 가정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과 생활습관 개선점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야간에 소변을 보는 증상은 노화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관리가 가능하며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야간요가 우리 일상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명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셔야 제가 제시할 해결 방안의 중요성을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요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면의 질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수면은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수면에도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으로 나뉩니다. 특히 깊은 수면, 즉 서파수면이라 불리는 단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에 신체가 회복되고 뇌 기능이 재정비됩니다. 수면 중에는 면역 체계가 회복됩니다. 야간에 화장실 이용으로 잠을 설치면 어떻게 될까요? 의학계에서는 이를 수면 분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수면이 여러 번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 10시에 잠들어도 새벽 2시에 잠에서 깨고 다시 잠들었다가 새벽 4시에 또 깨는 일이 반복되면 신체는 온전한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겉보기에는 총 8시간을 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실질적인 숙면 시간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아침에 일어나도 상쾌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몸이 무겁고 정신이 맑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낮 시간에는 만성적인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지인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졸음이 쏟아집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손주를 돌보는 중에도 갑자기 정신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집중력도 현저히 저하됩니다. 신문을 읽을 때 같은 문장을 3번 이상 반복하게 됩니다. 은행 업무를 볼 때도 처리 순서를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또한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 체계가 약화됩니다. 그 결과 감기와 같은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한번 발병하면 회복 기간도 길어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낙상 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야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위가 매우 어두운 상태일 것입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신이 온전히 깨어 있을까요? 대부분은 잠이 덜 깬 비몽사몽한 상태일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침실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바닥의 슬리퍼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문턱에 발이 걸리거나 화장실 문손잡이를 한 번에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야간 시력이 저하되어 더욱 위험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낙상 사고가 일어납니다. 낙상의 위험성은 매우 심각하며 특히 고관절 부상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며 회복 기간은 수개월에 이릅니다. 이 기간 동안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습니다. 장시간 누워 지내면 근손실과 욕창 등의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폐렴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한 의학 연구에 따르면 야간요는 노년층의 낙상 및 고관절 골절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이용할수록 넘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뇌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뇌의 정화작용은 주로 깊은 수면 중에 이루어집니다. 뇌 속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정화체계가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은 낮 동안의 뇌 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면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는 해당 물질이 덩어리 형태로 축적된 것이 관찰됩니다. 평상시 숙면 중에는 이러한 과정이 진행됩니다. 뇌가 스스로 정화 활동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간요로 인해 수면의 질이 저하된다면 어떨까요? 뇌를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유해한 노폐물이 점차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수년 혹은 10년 이상 지속되면 다릅니다. 노폐물이 점진적으로 쌓여 기억력 감퇴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제 식사 메뉴나 안경을 둔 곳을 잊게 됩니다. 심한 경우 손주의 이름조차 혼동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경도인지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치매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넷째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짜증을 내고 우울해지며 대인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활동적이던 분들조차 외출을 삼가고 집에만 머물게 됩니다. 사회적 모임 참여도 줄어들게 됩니다. 피로감 때문에 식욕 또한 감퇴합니다. 식사가 번거롭게 느껴져 영양 불균형이 초래됩니다. 이로 인해 체력과 면역력이 동시에 저하됩니다. 이는 질병에 쉽게 노출되게 하고 가족 관계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지속적인 피로와 예민함이 그 원인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와 사소한 일로 갈등을 겪기 쉽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야간요는 그저 밤에 잠을 깨는 현상이 아닙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불편함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이는 수면 안전, 뇌 건강을 비롯하여 삶의 질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건강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유독 밤에만 화장실을 가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괜찮지만 밤이 되면 화장실 방문이 잦아지는 현상. 왜 야간에만 소변을 보고 싶은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 신체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존재합니다. 이는 항인요, 호르몬으로도 불리며 신장에 소변 생성을 줄이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변 생산을 줄여라 하고 명령하는 셈이죠. 정상 상태에서는 야간에 바소프레신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밤 동안 신장은 소변을 적게 생성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수면 중 깨지 않고 푹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이 호르몬의 야간 분비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것입니다. 밤에도 나처럼 바소프레신이 적게 분비됩니다. 그러면 신장은 더 이상 시간을 구분하지 못하고 밤낮 없이 계속해서 소변을 만들게 됩니다. 야간에도 소변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야간 단요증이라고 칭합니다. 밤 시간에 소변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증상이죠. 하루 총 소변량의 3분의 1 이상이 밤에 생성된다면 야간 단요증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방광의 노화입니다. 방광은 소변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주머니 형태의 기관입니다. 젊었을 때는 방광의 탄력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약 400에서 500cc까지 소변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방광 근육이 점차 굳어지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풍선처럼 말입니다. 방광이 경직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200에서 300ml의 소변만으로도 방광이 팽창하여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를 과민성 방광이라 부르며 증상이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광 근육이 의지와 무관하게 수축하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남성 노년층의 경우에는
한 가지 원인이 더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입니다. 방광 바로 아래에는 호두 크기의 전립선이 위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기관은 점차 커지게 됩니다. 이를 전립선 비대증이라 하며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 배출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배뇨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방광의 소변이 일부 남게 되는데 이를 잔뇨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 곧바로 다시 소변이 마려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입니다. 낮 동안의 부종이 야간 소변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흥미로운 인체 기전입니다. 낮에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다리가 붓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양말 자국이 선명해지고 신발이 꽉 끼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력 때문에 발생합니다. 낮에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혈액 속에 수분이 중력의 영향으로 하체, 즉 다리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다리에 수분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부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눕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중력의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리에 모여있던 수분은 다시 혈관으로 재흡수됩니다. 혈관으로 돌아온 수분은 심장을 거쳐 신장 콩팥으로 이동합니다.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해야 할 수분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신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신장은 본래 소변을 생성하여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로 야간에 더 많은 소변이 생성됩니다. 이것이 야간 소변량 증가의 원인입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의 경우 또는 하지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이 증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네 번째 원인은 잘못된 신호입니다. 만약 비뇨기과 처방약으로도 야간뇨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무호흡증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질환을 말합니다. 증상으로는 심한 코골이가 나타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때 10 최소 20초가량 호흡이 정지됩니다. 이후 컥하는 소리와 함께 호흡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증상과 야간뇨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호흡이 멈추면 흉곽 내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압력으로 심장이 눌리면서 상황을 오인하게 됩니다. 심장은 체내의 수분이 과도하다고 잘못 판단합니다. 그 결과 AMP, ANP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 특정 신호를 보냅니다. 체내 수분을 배출하기 위해 소변 생성을 늘리라는 지시입니다. 결국 신장은 밤 동안 계속해서 소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간뇨를 유발하는 과정입니다. 자가 진단을 위한 확인 목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골이가 심하십니까? 또는 낮 시간에 졸음이 많이 오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충분히 잠을 자도 피로감이 남아 있습니까? 이러한 증상과 함께 야간뇨가 동반된다면 수면 무호흡증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뇨기과 대신 수면 클리닉 방문을 권장합니다. 그곳에서 수면 다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양압기 치료를 개시하면 야간 배뇨 증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복용 중인 약물일 수 있습니다. 현재 복용하시는 약물이 야간뇨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뇨제입니다. 고혈압 치료제 중에는 이뇨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물은 소변 생성을 촉진하여 혈압을 조절합니다. 만약 늦은 저녁에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수면 중 소변이 지속적으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의 고혈압 약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하지 부종을 부작용으로 유발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세 번째 원인인 체액의 야간 이동을 심화시킵니다. 일부 항구울제나 리튬 성분의 약제 또한 야간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요 증상이 있다면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 시간을 변경하거나 대체 약물로 전환하는 방법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간 배뇨의 주요 원인 5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호르몬 변화 방광의 노화 체액의 이동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약물 부작용입니다. 이제 원인을 파악했으니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차례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상을 개선하는 방법, 특히 저녁 바나나의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단 하나로 당신의 수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빈뇨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특별히 제안해 드릴 해결책은 바로 저녁 시간에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저녁 5시에서 6시경에 바나나 1개를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과학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바나나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 성분이 체내로 흡수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로 전환됩니다.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바로 그 성분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 물질에 또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다시 변환되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그 결과 깊은 잠, 즉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숙면은 우리 몸에 어떤 이점을 줄까요? 바로 방광의 기능이 안정화됩니다. 예민했던 방광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야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 욕구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바나나의 효능은 트립토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유익한 보조 성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B6입니다. 이 성분은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그리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생화학적 과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조효소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조 인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멜라토닌의 원활한 생성이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에 함유된 천연 당분입니다. 이 성분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연 당분은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트립토판이 다른 아미노산보다 우위를 점하고 뇌로 쉽게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과 뇌 사이에는 보호 장벽이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이 장벽을 원활히 통과하도록 인슐린이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슘과 칼륨입니다. 이 두 미네랄은 천연 이완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근육의 불필요한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광 역시 근육기관입니다. 따라서 방광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간에 다리 경련이나 저림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은 이러한 증상 완화에도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언제 섭취해야 할까요? 섭취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가 권장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기까지 약 2시간에서 3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밤 9시나 10시에 잠자리에 드신다면 수면 시간에 맞춰 멜라토닌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저녁 시간대가 적절한 것입니다. 즉 저녁 5시에서 6시가 최적의 시간입니다. 취침 직전에 섭취하는 것은 어떨까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당분과 비타민 B6 성분이 일부 사람에게는 오히려 각성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바나나의 수분 함량이 야간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나나와 잘 맞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아몬드를 추천합니다. 바나나와 함께 아몬드 5알에서 7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 성분이 더욱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근육 이완 효과를 증진시킵니다. 반면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유를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바나나와 우유를 같이 드십니다. 하지만 트립토판 성분을 고려하면 이는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뇌로 흡수되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유에는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들이 트립토판과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나 그 효율성이 감소합니다. 수박이나 배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에 수분을 과다 섭취하면 소변 생성이 증가합니다. 지금부터는 식단 외에 실천하셔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일 동안 배뇨일지를 작성해 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기록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변을 본 시각, 소변의 양 섭취한 음료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취침 및 기상 시각입니다. 소변량 측정 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눈금이 있는 계량컵을 사용하면 됩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받아 양을 확인하십시오.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야간 단뇨증인지 혹은 방광의 용적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물을 포함한 모든 음료 섭취를 줄이십시오. 음료 섭취를 금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목이 마를 땐 한두 모금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커피, 녹차, 알코올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소변 생성을 늘립니다. 세 번째, 저녁 식단에서 염분 섭취를 줄이십시오. 국물 요리의 경우 국물 섭취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분이 높은 반찬도 가급적 피하십시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갈증을 느끼게 되어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또한 염분은 삼투 현상으로 인해 체내 소변량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네 번째, 잠들기 한두 시간 전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두십시오. 소파나 침대에 누워 다리 아래를 쿠션으로 받쳐주면 됩니다. 다리의 위치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낮 동안 하체에 쌓였던 수분이 원활하게 혈관으로 재흡수됩니다. 그 수분을 취침 전에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이 이 방법의 원리입니다. 이를 통해 야간에 생성되는 소변의 양이 감소합니다.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 역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주간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하지 부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반드시 배뇨해야 합니다. 수면 직전. 화장실에 들러 방광에 소변이 남지 않도록 하십시오. 잔뇨는 금방 다시 요일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생활 수칙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바나나 1개와 아몬드 5알을 섭취하십시오.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과 염분 섭취를 제한하고 취침 전 다리를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배뇨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야간요 증상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들이 모든 분에게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도할 가치가 충분한 과학적 방법이므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야간요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관리와 개선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둘째, 야간 배뇨의 원인은 호르몬 변화, 방광 노화체액, 이동 수면 무호흡증, 약물 등 명확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셋째, 저녁.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바나나 하나를 섭취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야간뇨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배뇨 시 통증이 있을 때, 혈뇨가 보이거나 요일을 참기 어려울 때, 혹은 다리가 붓고 호흡 곤란이 온다면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신부전 방광암, 전립선암 등 중대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배뇨 기록을 가지고 비뇨의학과나 가정의학과를 방문하십시오.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될 경우 수면 전문 병원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진은 매일 비슷한 증상으로 내원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편안한 야간 수면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다음날의 활기찬 생활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나나 하나를 준비하시고 오후 5시 30분에 아몬드 몇 개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저녁 식사는 간을 약하게 하고 수분 섭취는 최소화합니다. 잠들기 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두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 후 화장실에 다녀오신 뒤 잠자리에 드십시오. 일주일 동안 이 방법을 시도하면 긍정적인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당신의 일상에 활력을 더할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점진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모든 분께서 오늘 밤은 숙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